안녕하십니까. 용문고등학교 3학년 부장 김우진입니다. 원래는 이 코로나만 아니면 얼굴을 뵙고 이렇게 학부모의 날을 진행해야 되지만 지금 코로나 관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학부모의 날 진행 순서를 보면은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겠습니다. 1부는 학년부장인 제가 진행을 하고요. 이때는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올해 즉 23학년도 입시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3학년들의 학교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21학년도 입시 결과 및 분석, 즉 제가 지난주에 학부모님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건의사항이나 궁금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건의하시고 물어봐 주신 게 작년도 우리 학교의 입시 성적이 어떤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개괄적이고 폭넓게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뒤이어 진행되는 2부 진행 순서에서 이 입시 결과를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부에서는 마지막에는 학부모들이 질의응답, 즉 학부모님들이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궁금해하신 점들, 그 중에 공통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023학년도 입시 일정을 보시면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수시 모집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8월 31일입니다. 즉 1학기까지가 거의 학생부 작성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서 접수 기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13일부터 17일 중 3일에 거쳐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이런 것들은 요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17일은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던 그 노력의 결과를 받는 수능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시 기준일을 보면은요, 정시 모집은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1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는요,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중에 3일 이상을 원서 접수를 하고요. 전형 기간이나 합격자 발표, 미등록 충원 합격자 통보 이런 것들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3학년 학교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력평가는 6월 9일, 7월 6일, 9월 1일, 10월 12일 앞으로 4회에 거쳐 학력평가가 남아있고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은 정말 6월 9일 날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왜 중요한지는 학부모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3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모의고사를 보겠지만 이 모의고사, 이 학력평가 중에 어찌 보면 유일하게 재수생이 처음으로 같이 응시하는 시험이 6월 9일 날 학력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월 9일 날 성적이 가장 정확한 우리 아이들의 현재 위치, 내가 몇 등급을 예상할 수 있는가 수능에서 이거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고사를 보시면 1학기 기말고사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수시 모집에서는 요 1학기 기말고사 성적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는 10월 4일 날부터 있고요. 졸업고사는 11월 22일부터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정시를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2학기 때 수능 이후에 보는 이 졸업고사도 정시 내신에 반영이 됩니다. 또한 재수를 했을 때도 이 졸업고사가 내신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대상으로 교내 대회를 보면은요, 독도시 창작대회, 과학경시대회, 수학경시대회, 동아리활동 사춘물대회, 봉사활동대회 등등 여러 가지의 대회가 있고요.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지만 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내 대회가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알 수가 없다, 이런
문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표로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교에서 실시하는 대학 입시 설명회를 보면은요. 자, 이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5월달하고 6월달 두 달에 거쳐서 있는 입시 설명회 자료만 정리했습니다. 뭐 숭실대, 광운대, 고대, 세종대, 강원대, 삼육대, 국민대 등 다양한 입시 설명회를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도 실시하고요. 또는 입학사정관을 본교, 우리 용문고등학교로 모셔서 그 입학사정관 선생님에게 직접적으로 선생님들이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아이에게 유익하며 어떤 내용으로 지도를 하고 어떻게 입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입학사정관에게 직접 듣는 시간도 본교에서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21학년도, 즉 작년도 입시 결과 및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진행하는 요 1부 순서에서는 아주 개괄적으로 아주 큰 틀에서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하고 중요한 내용, 정확한 학생 개개인별의 맞춤별 입시 전략은 2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즉 용문고 학생들이 작년에 개인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고 또 소위 말해 인서울대학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주요 대학들을 어떤 전략으로 합격을 했고 또는 어떤 실수를 통해 불합격이 됐는지를 학생 개개인의 자료와 개개인의 경우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 순서인 제가 지나온 이 순서에서는 아주 큰 틀에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도 수시 지원 현황을 보면요. 수시를 지원한 인원은 223명, 즉 재학생의 71%가 수시를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지원 건수를 보면 1170건, 1인당 5.2건의 지원을 했고요. 수시 합격자 수를 보면 124건, 즉 12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즉 합격률은 55%고요. 자, 수시 합격자의 평균 합격 건수를 보면 2.1건이었습니다. 자, 수시 진학. 자, 여기서 얘기하는 주요 대학이라고 하면은요, 소위 말해 정말 인서울 대학만을 얘기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서 인서울 대학을 붙은 학생이 50명인 겁니다. 이거는 이 수치에는 중복자 수를 빼고요, 실질적으로 붙은 학생들의 수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요, 의대, 교대, 교원대, 한의대 이러한 인원들은 제외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한 학생 수를 본 거고요. 자, 합격자 건수를 보면 인문계열에서 지금은 인문과 이공계열 구분이 없지만 그냥 편의상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을 인문이라 보고 과탐을 선택한 아이들을 자연계열이라고 봤을 때 인문에서 36건, 자연에서 55건, 예체능 2건, 토탈 93건의 합격 건수가 있었고요. 종합 전형으로는 41건이 있었습니다. 교과 전형으로는 43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의아해하실 게 보면 인서울대학에서 주요 전형은 종합 전형,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라 하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주를 이루는데 왜 이렇게 교과로 합격한 건수가 많냐라고 의아하실 건데요. 이 교과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 교과로 분류를 한 겁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대부분 교과 전형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 교과가 43건이 되는 거고요. 논술에서 7건이 합격을 했고요. 실기에서 2건이 합격을 했고 최종적으로 합격자 수는 인문계열 21명, 자연계열 27명, 예체능 2명에서 50명이 소위 말해 인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전형 중에 하나가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99건을 지원했는데 합격 건수는 26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의외로 합격 건수가 적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이 최저학력 기준을 거의 대부분이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 건수가 이렇게 적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수능 응시 인원을 보면은요, 이제 작년도 기준입니다. 작년도에는요, 314명의 재적 인원 중에 수능을 응시한 아이는 289명이 수능을 응시했습니다. 국어를 보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가 27%고요. 화작이 73%,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 10%, 미적 39, 확통 51. 탐구 영역은 사탐이 56%, 과탐이 44%의 수능 응시를 하였습니다. 또 성적을 보면은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1, 2, 3등급을 받은 아이들의 선택 과목을 보면 언어 매체는 77명이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25명, 즉 32%가 1, 2, 3등급을 얻었고요. 화작은 12%, 생각보다 많이 저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데이터는 뭐냐? 상위권 아이들이 작년에 언어 매체를 많이 선택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 1, 2, 3등급을 받은 아이는 29%, 미적은 39%, 확통은 7%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수학에서 말해 소위 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기하와 미적을 주로 선택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고요. 자, 정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시 결과를 말씀드렸다면 정시 결과, 소위 말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인서울 대학을 나타낸 겁니다. 정모모 학생은 개인정보 때문에 실명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중앙대, 가천대, 단대 의외로 정시호에서 붙었고요. 박모모 학생은 고대 경영이랑 중대 경영, 그 외에도 인하대, 광운대, 상명대, 서경대 등등이 합격을 했는데요. 자, 여기 이 표만 보면, 이 결과만 보면 의아해하실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왜 정시가 왜 이리 적을까? 수시에 비해 정시는 이거밖에 합격자가 없을까? 라고 의문점을 제기하는 학부모님이 계실 텐데요. 지금 여기에 올려놓은 거는 소위 말해 인서울 대학만 정리한 거고요. 이 외에도 합격자 수가 아주 많습니다. 또 정시는 학부모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추가 합격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추가 합격된 결과는 대부분 요 통계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 먼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소위 말해 상위권이라고 하는 아이들, 물론 상위권뿐만 아니라 3, 4등급 아이들도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요, 작년과 다르게 학교장 추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최저학년만 맞출 수 있으면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했지만 떨어진 이유, 불합격한 이유가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입니다. 학추의 경우는요, 경쟁률이 높게 나와도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만 맞춘다면 실질 경쟁률은 2대1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학교장 추천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수시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능까지, 대부분 아이들이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8월 31일이 지나고 나면 나는 수시니까 수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능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다면 실질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일이고요. 또 내신 관리에 있어서도 두말할 거 없이 1학기 기말고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6월 27일 날 보는 이 1학기 기말고사는요,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혹은 어찌 될지 몰라서 내년에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은요, 2학기 졸업고사까지 내신이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내신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진로선택 과목의 경우 과세특을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일부 중하위권 학부모님들은 무슨 매일같이 입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왜 상위권만 상대로 하고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내용은 없느냐?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2부 순서에서는 요 3, 4, 5등급 학생들이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전략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간단하고 쉽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제 아들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부분 중위권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방의 말도 듣도 보도 못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못하는 것보다는 소위 말해 괜찮은 전문대, 인서울 전문대에서 특수한 과, 좀 특별한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과를 나오는 경우가 훨씬 삶에 도움이 되고 취직이나 그런 데 유익하고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문대의 경우는요, 보통 2학년 또는 3학년에 내신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 학생들도 이 내신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나의 진로가 정해졌다면 교과 세부 능력비 특기 사항에서 만약 진로가 정해졌다면 1, 2학년 때처럼 넓고 다양한 내용을 적는 것보다는 조금은 좁고 심도 있고 심층적인 내용으로 과세특을 준비하는 게 훨씬 종합전형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타 과목에 비해서 내가 수학이 비교적 월등하다, 수학에 조금의 자신이 있다면 수리 논술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개인의 성적, 개인의 생활기록부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학생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뭐 1등급은 대략적으로 어딜 갈 수 있고 2등급은 어디 갈 수 있고 이 얘기는 3학년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 및 작년 상황이 어땠었는데 어느 전형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했고 불합격을 했고 이러한 모든 자료들은 지금 담임 선생님한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언제든 맞춤형 입시 상담을 담임 선생님을 통해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너무 어렵고 불편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든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 스케줄을, 상담 일정을 조율하고 개인별, 그 학생 개인에게 맞는 상담, 입시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순서로 학부모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얼굴을 뵙고 대면으로 학부모님께서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저번 주에 학부모님에게 사전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나왔던 질문사항, 건의사항 중에 공통적인 내용만을 제가 뽑아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일 많이 학부모님께서 질문사항에 올렸던 게요. 작년도 용문고 입시 결과가 궁금하다 이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앞부분에서 아주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학교의 입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인서울대학의 몇 명이 갖고 이런 것들은 뒤에 2부에서 2부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거기에서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2부 순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 질문이 많았던 게 이겁니다. 입시 상담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상담은 6월 2일 오후만 가능한가요? 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답답하면서도 걱정이 되면서도 너무나도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3 아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저희 아이들 담임선생님에게 입시 상담을 받고 싶어도 제가 괜히 전화드리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또 지금 상담 기간이 아닌데 상담하자고는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 혹시 이게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을 가지 않을까, 너무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학부모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 우리 용문고등학교는요 입시 상담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요, 학생이 상담받고 싶으면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저 상담해 주세요. 언제든지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상담하고요. 또 학생이 상담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러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자, 여기서 전화를 어떻게 하냐. 저는 담임 선생님 핸드폰 번호를 몰라요. 아마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 담임 선생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지만 부모님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혹시나 부모님이 통화할까봐. 그래서 담임 선생님 연락처를 모르시다면요, 학교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3학년 담임, 몇 반 담임 선생님 개인별로 다 전화기가 있습니다. 글로 연결해 달라고 그러면 다 연결이 되니까요, 담임 선생님하고 개인적으로 일정을 조정해서요, 지금부터라도 입시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절대 불편하시지 않으시고요, 절대 바빠서 상담 안 해주고 이런 담임 선생님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입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질문이 많았던 게 뭐가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일반적으로 3, 4등급이면 인서울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 많았고요. 또 인서울 대학을 가려면 몇 등급까지 가능한가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보편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3등급 중후반, 4등급이 되면은 인서울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중에 2부 순서에서 보면 알겠지만 4등급 때 아이도 인서울을 가고요, 3등급 초반 아이도 인서울을 못 가고 심지어 2등급 후반에도 인서울을 못 가는 경우도 많고요.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즉 이게 뭐냐, 학생 개개인마다 환경과 조건과 어떻게 생기부가 준비되어 있고 이 아이가 어떤 과목, 국영수 탐구 중에 어떤 거에 강세를 보이고 어떤 게 약한지 학생 개개인에마다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4등급도 인서울을 갈 수 있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전략,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부 순서에서 실질적으로 대학을 예로 들고 또 작년, 재작년 실제로 용문고 졸업생들이 반에서 어떻게 갔고 어떤 전략으로 갔는지를 아주 실질적인 내용을 2부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의 홍보성 말씀을 드리자면요, 본교에서 우리 학교 진로진학 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개인별 진학 상담, 입시 상담도 하지만 좀 더 다양한 정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용문고등학교에서는 학생 개인별로 진학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 이때 요 진학 상담 프로그램은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대학 진학 지도 지원단이라는, 소위 말해 교육청 산하의 다른 학교, 타 학교 선생님들이 본교를 와서 1대1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우리 용문고 아이들, 학생을 전혀 모르는 선생님이 단순하게 생활기록부나 내신 등 정량적 자료만을 보고선 어떤 전략을 세우는가,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이 전략 위에 이젠 정성적인 내용,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특기, 뭐 이 아이는 면접에 강세가 있다, 이 아이는 면접을 보면 안 된다, 뭐 이 아이는 글 쓰는 능력이 있다, 뭐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최적화된 입시 진학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본교에서 이런 다양한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진행할 예정은 7월 13일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방과 후에 요 학생 개인별 진학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인원이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45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할 겁니다. 그러면 언제 접수 시작하고 어떤 사이트에서 접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제가 알림이톡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속상한 얘기네요. 또 부모님들의 설문조사 결과 또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요즘 많이 말을 하는 게 급식이 맛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급식이 막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맛이 없진 않은데, 뭐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맛이 없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영양사 선생님과 조리실 선생님들이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지금 맛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맛이 막 부모님들이 안 드셔보셔서
얼마나 형편이 없길래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조금 더 완벽한 맛, 학생들이 정말 밥이 맛있어서 학교 오고 싶다.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뭐 조리기구나 급식시설 등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고 컨설팅도 맡고 있고 해서 지금 급식의 질과 맛을 향상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는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왜 석식을 안 먹나요? 정말 이건 슬픈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1, 2학년 학년부장들도 마찬가지고 교감,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석식을 먹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정말 따뜻하고 맛있는 밥 줘서 먹게 하고 싶은데 이게 교육법상 석식을 먹게 하려면 최소 50명이 신청자가 넘어야 됩니다. 작년부터 꾸준하게 50명을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학생 개개인별로 상담도 해보고 했지만 결국엔 50명이 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또 그렇다고 안 먹는다는 학생들을 억지로 강제로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중식처럼 무료급식이라면 강제로라도 먹이겠는데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50명이 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석식을 못 먹고요. 만약에 50명이 넘는다면 언제든지 석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학부모님께서 많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학교 소식이 궁금해요. 아이가 가정통신문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도 저한테 가정통신문 단 한 번도 갖다 준 적 없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가정통신문은 받자마자 버리는 그 정도의 용도밖에 생각을 안 해서요.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머니들. 그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수행평가 계획이나 이런 건 어디서 할 수 있냐. 자,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요. 커뮤니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부모 안내 게시판 가면 22번 공지에 있고요. 또 3학년 때 운영되는 교내 경시대회나 그런 교내 대회가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514번 공지사항에 있고요. 또 학교의 학사력, 오늘 무슨 일이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언제인가 이거를 언제든지 확인하고 싶으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핸드폰에 탑재하는 방법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490번에 나와 있고요. 또 저희는 학교에서 월, 화, 수, 목, 금 진행하는 이러한 진학 설명회나 입시 설명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 직장이 너무 늦게 끝나서 참여가 안 됩니다. 라는 부모님을 위해서 맞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시고 학교까지 오시는데 시간이 있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진학 설명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기도 하는 거고요. 또 그거 말고도 토요일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가 운영됩니다.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줌으로 진행을 되고요. 뭐 6월 18일, 9월 24일, 10월 22일, 11월 26일 이렇게 올해는 4회가 남았고요.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안내는 알림이 톡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많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기록부를 조금 더 풍족하게, 조금 더 풍부하고 잘 작성해 주셨으면 하고 선생님들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저희 담임선생님들, 3학년 담임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 선생님들, 또 영문과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 생활기록부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또는 선생님들 차원에서 학기별로, 학년별로 이러한 점검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정말 학교 생활기록부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학교를 믿어주시고 학교에서 준비해 달라는 것들, 또 학생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생활기록부가 어떤지를 꾸준하게 부모님들께서는 한번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이상으로 1부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2부 순서, 자 2부에 이 학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요 2부 순서를 보시면요. 정말 실질적인 입시 상담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용문고에서는 인서울 몇 명 가냐? 대학별로 분류해놨습니다. 그러면 반에서 우리 아이가 반에서 4등이에요. 인서울 가능하고 어느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내용들 또
대학별로 그렇다면 서울대, 연고대, 외경중시 이런 데 말고 실질적으로 중위권 3, 4등급 아이들, 3, 4, 5등급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이런 인서울 대학, 이런 대학별로 입시 전략 이런 것들을요 정말 아주 개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2부 순서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학교장 추천 규정이 어찌 되는가 이런 것들도 2부 순서에 다 있으니까요. 부모님들께서는 꼭 시간이 되실 때 요 3학년 학부모의 날 2부 순서인 이 2부 온라인 그 설명회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학년 학부모의 날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